안녕하세요. 원용석입니다. 오늘도 원용석의 진실정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석의 진실정치는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라이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라이크, 공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이크를 바꿨는데 사운드 이슈를 좀 지적하시는 분이 많아 가지고 마이크 이렇게 잘 들리는지 출력이 이렇게 다른 방송들하고 비교할 때 항상 이렇게 출력이 좀 낮다는 그런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제가. 예. 그래서 지금 마이크를 지금 SM7B로 이렇게 바꿨는데요. 뭐 SM7B 이 마이크는 이제 저기 조로건 조로건이 많이 쓰는 걸로 유명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팝 가수죠. 마이클 잭슨이 그 녹음할 때 이 마이크를 제일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뭐 정확하게 말하면은 마이클 잭슨이 썼던 마이크는 이제 SM7이에요. SM7B가 아니라. 뭐 절판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SM7은. 근데 그걸 굉장히 선호했습니다. 원래 마이클 잭슨의 이제 그 마이크 장비 등을 이렇게 준비하고 했던 분이 이제 브루스 스위디언이라는 분인데, 레코딩 엔지니어죠. 예. 그 마이클 잭슨이 1979 년부터 이렇게 모든 앨범의 그 사운드 엔지니어를 도맡았던 그 브루스 스위디언이 또 특별하게 좋아한 마이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출력, 다른 방송하고 비교할 때 좀 더 크게 나왔으면은 합니다. 크게 나오든지 아니면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든지, 항상 이게 제 방송이 좀 더 낮게 나온다고 지적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제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예. 마이크 위치가 쪼금 이쪽이라서 약간 그 기사도 제가 좀 더 우측으로 이렇게 돌려서 여러분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슈퍼보울이었죠, 슈퍼보울. 어 59회 슈퍼보울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사실 원래 예전에 이제 스포츠도 커버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가 이제 NFL이었어요. 프로 풋볼. 근데 안 보게 되더라고요, 정치적으로 가니까. 솔직히 말해서 올해 슈퍼보울은 지금 한국 시국 때문에, 그 탄핵 정국 이슈 때문에 어 저도 여기서 이제 굉장히 이제 부지런히 이렇게 취재하느라고 바빴는데요. 여기 관련된 뉴스들. 저는 솔직히 캔자스 시티 치프스가 올라갔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상대 팀이 누군지는 몰랐어요. 어제 돼서야 알았습니다. TV 켜고 알았어요. 필라델피아 이글스였죠. 근데 완전히 이제 경기 초반부터 이글스가 장악을 했습니다. 그 디펜스가 굉장히 강했어요. 원래 "Defense wins championship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스포츠 슬로건인데, 수비가 왕좌를 가져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보면은 뭐 마이클 조던이 이끌었던 시카고 불스 같은 경우에도 디펜스,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은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최고였습니다. 조던이 있는 팀은 항상 수비력이 좋았어요. 그거는 트럼프래요. 조던이 두 번째 컴백을 했을 때 있지 않았습니까? 그 워싱턴 위저즈. 저는 조던의 워싱턴 위저즈 경기를 잘 즐겨 보는 편이에요. 그렇게 30대 후반에서 40 살까지 이렇게 뛰었던 모습이, 저는 그게 그 열정이 이제 대단하게, 그 열정에 대단히 높은 점수를 주는데요. 수비력이 대단했습니다. 어쨌든 예, 조던도 워싱턴 위저즈 때 그 점수를 굉장히 이렇게 상대팀 점수를 낮추는 데 기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수비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조던은 그 워싱턴 위저즈 시절에 무릎 부상 당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전성기 때만큼이나 이렇게 그 경기력이 올라왔거든요. 팀이 그때 초반에 잘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디펜스였습니다. 조던이 딱 오면서 워싱턴 위저즈라는 만년 꼴찌 팀을 이렇게 중위권 팀으로 올릴 수 있었던 거는 그 디펜스. 자, 근데 이제 뭐 경기는 재미가 없었어요. 예, 너무 일방적이었고, 이글스가 이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직접 관전하지 않았습니까, 슈퍼볼. 그런데 이제 보다가 3 쿼터까지만 보고 바로 나왔대요. 예. 그리고 이제 슈퍼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프로 풋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더라도 TV를 많이 보는 이유가, 슈퍼볼이 왜 시청률이 높냐면은 이제 또 광고를 싹 다 물갈이하거든요. 어 슈퍼볼에 맞춰 가지고. 슈퍼볼 광고료가 제일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미국인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그런 패스타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슈퍼볼이. 테일러 스위프트를 향해서 이렇게 야유를 퍼붓고,
트럼프를 향해서는 환호하고 그것만 봐도 미국인들 민심이 어떤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저거랑 똑같아요. 한국에서도 이렇게 주류 언론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만 하고 이런 대한 언론이나 유튜버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열광하고 한쪽은 설정된 어젠다, 다른 한쪽은 올게닉한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어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를 향한 지지가 그렇죠. 모든 언론이 다 반대했는데도 딱 대통령 되는 모습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처한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는 제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복귀했으면 좋겠고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의 뜻에 따라 탄핵을 기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로. 제가 뭐 그 이제 마이클 신 박사하고도 얼마 전에 이제 그 같이 이렇게 그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영상으로 올릴 텐데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 조울증인 것 같아요. 조울증. 미국 정치를 보면은 기분이 막 좋다가도 한국 정치를 보면은 좀 이렇게 그 좀 다운되더라고요. 물론 막 그 2030 세대들이 깨어나고 이런 건 좋지만 헌법재판소가 과연 올바르게 그렇게 판결을 내릴까? 그게 이제 계속 걱정이 됩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트럼프 CBS 여론조사 항상 트럼프한테 이제 불리하게 나오는 여론조사임에도 불구하고 CBS가 여론조사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고요. 지금 미국인 70%가 트럼프가 공약을 지켜나가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봐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 매일매일 이게 공약을 지키려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 역사상 저는 이분이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지 워싱턴, 에이브라함 링컨보다도 더 뛰어난 대통령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딥스테이트 상대로 이렇게 케어승을 거둔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직 뭐 완전히 끝난 게임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이제 딥스테이트 무찔러 나가야죠. 하지만 이런 배짱, 용기, 그리고 지도력, 거기에 이제 그 빠져들게 되는 거죠. 빠져들게 되는 거죠. 언론이 아무리 가짜 뉴스를 퍼부어도 사람들은 보면은 아는 겁니다. 느끼는 거고. 그래서 저는 4년 뒤에 그 7개 경합주도 다 빨간 주가 될 거라고 봐요. 예, 마가 열풍이 전국을 다 이렇게 휩쓸 거라고 봅니다. 캘리포니아까지도, 뉴욕까지도, 하와이까지도. 이미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10개 카운티가 뒤집어졌을 정도니까 화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트럼프가 미국을. 그래서 트럼프 지지율은 53%입니다. 53%.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도 50%가 넘어서 51%뭐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법 체류자들, 범죄 저지르는 불법 체류자들을 불법 난민들 이렇게 추방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대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59%가 지지한다는 응답을 했습니다. 또 2,175명 미국 성인 대상으로 여론조사했기 때문에 믿을 만한 그런 조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트럼프가 굉장히 미국에서 인기가 많구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한국 언론에서 계속 지금 삐뚤어지게 이렇게 보도하고 조선일보도 와, 그 칼럼을 보면은 뭐 트럼프가 파리기 협약 탈퇴한 것 같고 그렇게 비난하고 탄소 배출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기후 변화 그게 다 사기극이라는 거 아직도 모르십니까? 사기극이라는 걸. 자, 그리고 연방 정부 이렇게 재정 적자, 이 적자가 지금 미국이 30 아마 4조 달러? 34조 달러인지 37조 달러인지 뭐 그냥 뭐 뉴욕 타임스부터 해 가지고 파워 크루그맨도 이제 뉴욕 타임스에서 잘렸는데요. 경제 칼럼니스트. 맨날 뭐 돈 찍으면은 좋은 세상 올 거라는 식으로 그런 헛소리하고 앉아 있었는데 트럼프가 어쨌든 미국의 재정 적자를 줄이려고 지금 그 정리해고, 사실상 정리해고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만 5천 명 지금 바이빨 보도인데요. 6만 5천 명 이상 연방 근로자가 트럼프 행정부의 바이아웃을 수락을 했습니다. 돈 받고 퇴직하겠다 이거예요. 6만 5천 명.
자, X를 통해서 많은 진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닉 솔토라는 분이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마우이에 있는 미국인들을 위한 FEMA 지원금이 없다고 합니다. 그 재난청 얘기하는 거예요, FEMA는. 그리고 오하이오주 동부 팔레스타인 미국인을 위한 지원금 없다. 거기서 이제 그 기차 사고 났던 거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실 겁니다. 또 노스캐롤라이나 서부에 있는 미국인들을 위한 돈도 없고 기억하시죠? 그리고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돕지 않고 했습니다. 불법 체류자에겐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법 체류자들한테는 10억 달러나 썼다. 재난청이. 이게 미국인들, 미국 합법 거주자들을 위한 세상입니까? 불체자들을 위한 세상입니까? WTF는 뭐의 약자인지 잘 아실 겁니다. 이게 뭔 일이야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범죄다. 범죄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글을 올렸는데 pure evil. 이건 사악함의 극치다. 저는 트럼프 인선 중에 최고로 잘한 게 있다면 바로 일론 머스크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백악관에. 바이든 정부에서 재난청은 재난구호가 필요한 미국인들로부터 돈을 빼앗아서 불법 체류자들을 위한 5성급 호텔에 돈을 썼다. 실제로 불체자들이 5성급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혈세로. 그래서 알렉스 존스가 이렇게 X에 올렸습니다. 도우지하고 도우지는 정부효율위원회죠. 정부효율위원회 대 재난청 맞붙었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 팀 피마가 재난청이 지난주 뉴욕 고급 호텔에 불법 외국인들을 수용하는데 5,900만 달러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출을 중단하라는 트럼프 행정명령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트럼프가 영상 하나 올린 게 있거든요. X에도 올리고 트루스 소셜에도 올렸는데 이거 좀 너무 인상적이고 멋져서 여러분께 지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자막 필요 없어요. 영상만 봐도 딱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America was founded on an idea of freedom. America's always stepped forward in time of need throughout our short but powerful history.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Tear down this wall. We've been there for all of it. 150. The second plane hit the tower. Our heroes are humble. They have an inner pride to keep this idea alive. Protectors are born, they're not made. America's Secret Service protecting this Super Bowl is asking a few more to step forward. 이제 그 비밀 경호원들을 고용한다는 그런 내용의 이제 광고인데요. 아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대선 후보 때 작년 총 맞아서 완전히 갈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이렇게 그 추려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랬죠. 정말 뛰어난 그런 정의의 요원 같은 그런 비밀 경호국을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자, 그리고 맷 반 스월이 이렇게 X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것도 의미심장합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 피마가 서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허리케인 헬렌 피해 사례 80%를 단 5일 만에 해결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주요 언론 매체 이걸 보도한 주요 매체 레거시 미디어는 단 한 군데도 없었다. 이렇게 언론들이 아직도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이건 이제 로컬 방송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노스캐롤라이나 서부 지역이 완전히 폐허가 됐는데 여긴 도와주지 못할 망정 불체자들을 위해서 5,900만 달러 그것도 럭셔리 5성급 호텔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뉴욕의 5성급 호텔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미국인들을 이렇게 내팽개쳐도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야, 그리고 정말 이거 엄청난 뉴스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 론 펄 잘 아실 겁니다. 예, 론 펄 제가 좋아하는 정치인인데요. 굉장히 청렴 결백한 그런 정치인으로 어 정평이 나 있죠. 론 펄이 연준을 감사하게 하는 것을 고려한다는 얘기입니다. This will be great. 이걸 이제 terrible이라는 분이 이렇게 X에 글을 올리니까 그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 이제 리트윗하면서 대단한 일이 될 것이다. 연준이 여러분께서 잘 아시죠? 그건 연방정부 은행이 아니에요. 민간은행입니다. 민간은행. 저도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제가 연준에 대해서 그전에 또 너무 깊이 파헤친다고 해서 유튜브에서 뭐라 좀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또 최근에 이제 어필을 했는데 또 수익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상하게 유튜브가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안달. 예. 자, 트럼프를 좋아하는 게 이런 모습 때문입니다. 트럼프 누가 어떤 기자가 이제 허핑턴 포스트 기자인데 트럼프한테 무슨 질문을 하니까 넌 네가 묻는 질문이 무슨 뭔지도 모르잖아. 이해 못 하잖아. 너 어디서 일한다고? 허프포스트, 허핑턴 포스트에서 일한다고 그러니까 야, 거기 폐간한 데 아니야? I thought they died 이렇게 대답하는 모습인데 이게 이제 슈퍼볼 때 기자들 앞에서 인터뷰했을 때 모습이에요. 에어포스 원 앞에서 안에서. 저 테일러 스위프트를 비판했죠.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잘 비판했어요. 예. 뭐 이런 걸 갖고 뭐 연예인들 한 명을 이렇게 뭐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테일러 스위프트가 트럼프를 비판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2020년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때 이제 그 테네시주 연방 상원의원 마르샤 블랙번 상대 후보를 지지하면서 엄청난 후원금을 줬고 또 지난 대선 때 조 바이든 지지했고요. 이번 대선 때도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한 그런 정신 나간 연예인이고 테일러 스위프트는 저는 정말 그 여자 노래 중에 좋다라고 할 만한 곡은 한두 곡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뭐 그냥 가벼운 노래?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어제 캔자스 시티 치프스보다 더 힘든 밤을 보냈다고 테일러 스위프트가. 왜냐면 관중들이 일제히 야유를 퍼부었거든요. 테일러 스위프트한테. 마가 is very unforgiving. 마가는 이렇게 용서를 잘 하지 않는다. 자, 이게 이제 오늘 나온 빅뉴스인데 지금 대한 언론 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취재를 하고 지금 관련 보도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시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민주당 주지사죠. 자시 셔피로 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그 집사 암살 시도를 계획했나 그 내부 고발자 얘기를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집사가 아니라 저기 트럼프가 그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이렇게 어, 암살 시도가 있었죠. 근데 그 배후에 자시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가 있었다 이렇게 내부 고발자가 어, 밝히고 나섰습니다. 정말 웃을 일이 아닌데요. 저는 이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요. 특히 민주당이 워낙에 극악무도한 지금 거의 미친 집단처럼 이렇게 전락을 했기 때문에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지금 민주당이라는 데모크라틱 파티라는 그런 당은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고 미친 집단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가능성 저는 배제 안 해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이제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 내부 고발자가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 암살 시도에 자시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가 연루되었다면서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고발장은 또 크리스토퍼 레이 전 FBI 국장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이 음모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관여했다고 주장하는데요. 야, 자시 셔피로 주지사,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그리고 크리스토퍼 레이 전 FBI 국장 그 바이든 정부가 배후에 있었다? 어마어마하게 큰 뉴스가 아닐 수가 없죠. 이게 사실이면. 전 사실일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런 거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한 언론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알렉스 존스도 취재를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X에 올렸고요, 글을. 보면 한 내부 고발자가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 암살 시도에 자시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가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형사 고소장은 전 펜실베이니아주 경찰 직원이자 연방 내부 고발자인 하다사 파인버그가 2025년 2월 7일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지난주 제출한 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주장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는 단서가 이제 달려 있는데요. 자, 이게 바로 형사 고발장이고요. 이렇게 그 기사를 보면 이제 샤피로 주지사 사무실은 아직 보도에 대해 답변하지 않고 있고요. 이 형사 고발장은 authentic, 이건 진짜 맞다.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여러 사람이 이렇게 X에 글을 올렸습니다. 소셜 미디어에 공유된 스크린샷에 따르면은 파인버그는 7월 13일 펜실베니아 버틀러에서 암살 시도가 발생하기 며칠 전 샤피로 주지사하고 크리스토퍼 레이 그리고 그 전 FBI 국장을 비롯해서 뭐 펜실베니아 주 경찰청장 그리고 다른 정부 관리들이 정치적 계획 일환으로 공격을 조율했다고 주장했고요. 또 바이든 행정부가 이 음모를 비밀 경호국하고 FBI에 신고하려는 시도를 여러 차례 차단했다고도 했습니다. 파인버그는 샤피로에 대한 살인 미수 혐의를 제기했다고 밝혔지만 버틀러 카운티 검사 리처드 골딩걸는 기소를 거부했다고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진짜 같습니까? 가짜 같습니까? 이런 음모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음모가 있었다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충분한 정황들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 펜실베니아 버틀러 때 암살 시도 있었을 때 어떻게 비밀 경호원들이 그런 지붕을 다 지키지 않았는지 그것부터가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집회가 열리기 몇 주 전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이 직면한 장애물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그 피고 자슈아 샤피로를 자주 방문했다. 자슈아 샤피로는 펜실베니아 주지사죠. 자슈아 샤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를 수행하기 위해 다른 관리들과 함께 조직 계획 공모했다. 이렇게 고소장에 적었고요. 샤피로 주지사는 정치적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 암살 시도를 촉진, 계획 및 조정했다. 이렇게 덧붙였는데 파인버그에 따르면 바이든은 트럼프 집회 몇 주 전에 샤피로를 만나서 민주당 장애물에 대해 논의했고 이 회의는 암살 계획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Private Criminal Complain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X상에서는 지금 이것 때문에 완전히 난리예요, 난리. 몇백만 회. 이것도 지금 세라라는 분이 올렸는데 130만 뷰고 아까 제가 좀 전에도 봤는데요. 역시 이것도 이제 알렉스 존스가 트윗했는데 130만 뷰나 기록했습니다. 저는 이 미친 좌파 집단이 얼마나 트럼프를 싫어하는지 알기 때문에 가능성이 저는 꽤 높지 않나 싶어요. 이게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이건 이제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내부 고발자가 고발을 한 겁니다. 형사 고발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 이게 사실이면 얼마나 미친 사악한 집단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바이든부터 해가지고 샤피로, 크리스토퍼 레이까지. 크리스토퍼 레이 이게 드러날까봐 사임한 건가요?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박주현 변호사하고 인터뷰한 거 여러분께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로 보여지고 있죠. 세계 선거 기관 의회 A웹 명단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예. A웹 고문단. 여기 보시면은 고문단에 이렇게 10명이 있었는데 당시 최경환 이게 2014년 5월 20일자 문서인데요. 예,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김무성 국회의원 당시, 박지원, 유인태, 권태선 이분은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 CEO고요. 김민배, TV조선 보도본부장 당시에요. 김영희 중앙일보 국제 전문 대기자, 이계성 한국일보 편집국장,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최영훈 동아일보 논설위원 이렇게 나와 있고 사무처 2명, A웹 사무총장, 사무국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A웹이 이제 논란이 가장 되고 있는 이유는 이거죠. 세계 선거 기관 협의회인데 선거는 각 나라가 다 잘 하면 되는데 왜 이걸 묶어 가지고 유엔처럼
이렇게 선거 카르텔을 만드냐 이거죠. 국제 선거 카르텔을. 세계 선거 기관 협의회. 2013년 설립을 한 선거 관리 분야 세계 최대 규모 국제 기구이고요. 현재 109개국에서 119개 선거 관리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제 선거 카르텔입니다. 부정 선거 카르텔로 저는 봐요. 부정 선거 카르텔. 그래서 A웹 이 사이트에 있는 조직 연역을 보면 충격적이게도 이 국제 선거 카르텔이 설립하게 된 최초 계기는 한국의 중앙선관위에 의해서라고 합니다. 이후 여러 개발도상국의 선거 시스템 전자 개표기를 판매 또는 지원하면서 이런 부정 선거 관련 행위들을 수십 년간 반복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고요. 결국 CCP 중국 공산당 중공편에서는 세력이 정권을 잡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그렇게 의심을 받고 있죠. 그래서 A웹 배후에는 CCP 중국 공산당 그리고 중국 거대 자본이 있고 한국의 중앙선관위가 중국 공산당 입맛에 맞게 그 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해 왔습니다. 이 사진들도 역시 박주현 변호사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예, 조찬 간담회였다고 합니다. 조찬 간담회 2014년 5월 20일 여기 뭐 김무성도 있고 김무성 여기 보이네요. 예. 박지원도 보이고 예. 그래서 이때 대한민국 행정부, 국회, 주요 메이저 언론 수장들이 총 12인이 국회에 모여서 A웹 고문단이 창설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A웹 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일종의 협약식이었어요. 이날 미팅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행사 주요 내용, 고문단 구성 배경 및 개인별 소개, A웹 창설 추진 경과, 현황 및 사업 계획. 6월 4일 지방선거 국제 참관 프로그램 설명, 위촉장 전달. 고문단 회의 내용은 A웹 예산 편성 및 인력 충원을 위해 함께 노력. 또 A웹 사업 활동이 언론을 통해 보도될 수 있도록 노력. 사무처가 사업 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바 영역에서 최대한 지원. 행정사항 불참 고문 위촉장은 별도 전달.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진보 정치인 그리고 보수 정치인도 같이 있고 언론인이 이렇게 함께 고문단으로 참여했는데 얘네들이 다 이제 한패거리인 거예요. 한패거리.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 A웹에 대한 사실 조회를 정식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향후 미국발 전 세계 부정 수사 진행 시 윤 대통령 A웹 사실 조회 신청이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말씀한 반국가 세력은 좌파 정당 민주당,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입법, 행정, 사법, 검경, 군, 언론까지 좌우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한국의 딥스테이트인 거죠. 한국의 딥스테이트. 한국의 딥스테이트를 지목하고 있는 겁니다. 반국가 세력이라는 건. 그러니까 리스트에 보면 여기 조중동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조선, 중앙, 동아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허핑턴 코리아,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 그러니까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절대로 보도 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별로 기대 안 해요. 지금 뭐 조중동에서 부정선거는 언급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이제 탄핵 반대의 움직임이 굉장히 크다. 그 정도로는 그럼 피할 수 없는 거니까 너무나 명확한 팩트니까 지난 주말 그 광장 시위 그걸 전부 이제 언론사들이 톱으로 다뤘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일어나는 현상까지 가짜 뉴스로 막을 수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한 명의 딥스테이트 멤버죠. 서맨사 파워. 서맨사 파워 옛날엔 제가 좋아했었는데 아주 옛날입니다. 10여 년 전에. 근데 지금은 완전히 부패한 그런 관료입니다. 관료. 서맨사 파워 전 그 USAID 처장 순자산이 670만 달러에서 3천만 달러로 급증했다. 바이든의 전 USAID 책임자였던 서맨사 파워는 연간 18만 달러 수입을 올리면서도 재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연간 18만 달러밖에
뭐 연간 18만 달러도 굉장히 많은 돈이죠. 솔직히. 공무원 치고 이렇게 18만 달러 받는데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670만 불, 670만 불도 많은데 3천만 달러로 어떻게 급증시켰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걸 이용해 먹는 거예요. 2,330만 달러 추가 재산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이 모든 게 불과 3년 만에 이루어졌다. 수십억 달러 글로벌 기금을 감독하는 USAID에서 그녀가 이걸 땡긴 거 아닐까? 돈을 막 땡긴 것 아닐까?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예? 대중은 답을 알 자격이 있다. 돈을 따라가 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리트윗한 겁니다. 이거 진짜 수상한데? Sounds very fishy 이러면서. 자, 그리고 어제 슈퍼볼 장면인데 이거 초상권 때문에 제가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 그 환호가 어마어마했어요. 트럼프 나왔을 때. 예. 딱 이렇게 멋있게 거수경례하는 모습 보이시죠? 트럼프하고 옆에 이방카인데 환호가 대단했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그래서 베니 존슨이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미국 연방 정부가 USAID에 돈 어마어마하게 주는 걸 뭐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급진 좌파 진영에서는 막 지금 난리치고 있죠. 엘리자베스 워런, 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 얘네들이 난리친다는 거는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예. 그래서 속보해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베니 존슨이 X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정부 자금에 의존하는 모든 비정부 기관 자금 지원을 검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모든 것이 밝혀지고 있다. It's all coming to light.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런 것도 주류 언론에서는 안 나오죠. Sudden and Unexpected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X에.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한 주요 과학자가 미국 납세자가 자금을 지원하는 중국 연구소가 뭐 우한 연구소 얘기하는 거죠. 중국 연구소가 전 세계 인구를 줄이기 위해 코로나19를 생물 무기로 생화학 무기로 설계했다고 주장하면서 내부 고발에 나섰다. 이렇게 X에 나오고 있습니다. USAID가 같은 우한 실험실에서 코로나19를 생화학 무기로 개발하는데 납세 자금을 사용했다는 충격적인 증거가 드러났다는 뉴스가 이렇게 딱 나왔는데 이분이 이제 내부 고발자 같습니다. 저는 뭐 이 백신에 대해서 안 믿었고 애초에 안 믿었어요. 저는 효능이 있다고. 코로나19가 우한 연구소에서 퍼져나왔다는 건 뭐 그건 옛날부터 다 알려진 사실이고. 근데 문제는 이제 미국 납세자 돈으로 그게 이제 사르스를 이렇게 스테로이드 넣어 가지고 만든 게 코로나19라는 거예요. 사르스를 그 스테로이드 주입시켜서 만든 게 코로나19인데 이런 거를 왜 만들었냐 이 얘기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예? 저는 이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인구 감축 어젠다가 아닌가 싶어요. 코로나19가. 자, 그래서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도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요. USAID 하마스 자금 지원에 대한 전체 이야기는 방대하다. 그 대부분은 비밀리에 이루어졌다. 10월 7일 전후로 USAID는 하마스가 공격을 감행하고 이후에도 이스라엘과 계속 싸울 수 있도록 수억 달러를 하마스에 지원했다. USAID가요. 예? 이 돈이 왜 하마스 같은 테러 집단에 지원하는데 쓰이는 겁니까? 이 돈들이 왜 우리 납세자들 돈을 이렇게 낭비하느냐죠. 그들은 공개 데이터베이스에서 원조 성격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어떤 단체가 돈을 받는지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의 감독 없이 수천만 달러 미국 현금을 분배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하마스를 도운 거예요. 바이든 정부 바이든 정부 아래서 내부적으로 이 원조가 하마스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테러 방지법 적용을 면제받기로 했지만 공개적으로는 이를 부인했다. 공개적으로는 이게 도움이 안 됐다고 거짓말하고요. 그 하마스한테. 자, 테드 크루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 4년 내내 나는 중동 관리자로 확인하지 못했는데 이는 그들이 비밀 친하마스 프로그램을 계속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영입해 오고 싶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 애넥스 시키는 게 이게 농이 아니다. 진짜다. 이런 보도입니다. 트럼프가 유일한 옵션은 51번째 주라고 말했다. 캐나다인들은
세금을 50%더 적게 내고 미국의 완전한 군사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저스틴 트루도는 어디에 있나? 파리에 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에 대해 트럼프는 여기에 대해 100% 진지하다고 이렇게 마크 닉슨이 글을 올렸는데요. 어, 네, 일부에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캐나다가 51번째 주가 되면은 거기 이제 인구가 한 4천만이 좀 안 되죠. 캐나다가 대한민국보다도 적어요. 근데 이제 그게 대의원 수가 다 어차피 거기가 민주당 표가 될 텐데 좌파가 많아서 과연 미국 보수 진영한테 유리하느냐 뭐 이렇게도 지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좌파 진영에서 또 지적해요. 그렇게 캐나다도 또 부정선거 논란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일반인들이 찍은 거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트럼프하고 테일러 스위프트 상대로 관중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다른 앵글에서도 이게 보여준 게 많았는데 여러 가지 여러 앵글로 환호성이 더 크게 들린 영상도 있습니다. 바로 보이시죠 차이를. 테일러 스위프트 싫은 거예요 미국인들이 이제 좀 그만 나와라. 뭐 노래도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너가 어떻게 억만장자인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입니다. 저도 저를 포함해서 너 안티 트럼프 했지 그러면은 너 트럼프 지지자들은 너 싫어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절반을 쫓아낸 거예요 자기 팬 절반을. 뭐 절반보단 덜하겠지만 주로 이제 여자들이 좋아하니까 미국도 이대남은 이제 보수가 많지만 이대녀들은 이제 진보가 많죠. 뭐 낙태 이슈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낙태라는 거는 여자보다는 남자 책임이 더 크다고 봐요. 예. 남자들이 그런 거를 확실하게 해야죠. 여자가 임신하지 않도록. 정말 그냥 인조이로 할 거면은 예. 어쨌든 트럼프를 향해서는 열광하는 그런 모습을 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2028년 대선 때 제이디 밴스 바로 이렇게 지지할까? 많은 사람이 궁금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그 슈퍼볼 인터뷰 하지 않았습니까? 그 팍스 뉴스 앵커 브렛 베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트럼프가 제이디 밴스가 당신의 그 후계자냐 이렇게 승계할 그러니까 차기 대선 후보냐 그랬더니 아니다. 하지만 능력이 좋은 친구다. No, but he's very capable.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뛰어난 인물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볼 땐 트럼프가 아마 자기 아들한테도 이렇게 넘길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트럼프 주니어라든지 에릭 트럼프.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주니어가 좀 더 뛰어나지 않나. 그런 그 화술이나 이런 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릭 트럼프도 좋고 둘 다 훌륭해요. 트럼프 주니어가 좀 더 아버지를 닮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뭐 나중에는 뭐 사람들이 이제 베런 트럼프가 언젠가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베런 트럼프가 솔직히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의 화술 그리고 뭐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들은 얘기는 있습니다. 들은 얘기는 정말 뛰어나고 뭐 유머 감각이 특히 뛰어나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보지 못했으니까 판단하기가 좀 이르고요. 근데 트럼프 주니어, 에릭 트럼프, 제이디 밴스 이렇게 후보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럼프가 그냥 누구한테 주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이디 밴스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운이 좋은 거죠. 이제 트럼프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근데 미국의 대통령 까민지에 대해서는 지켜보겠다는 대답입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No, but he's very capable. 후계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가능하다. 그러면서도 후계자가 될 수 있다. 2028년 대선 후보 출마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3선 도전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트럼프가.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3선 도전했으면 하고 지금 그 법안도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재선까지 연달아 한 경우에만 다시 도전할 수 없게. 전 다시 출마했으면 좋겠어요, 트럼프가. 이런 훌륭한 대통령을 보는 건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 정말. 어디서 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매일마다 그 행복 바이러스를 지금 안겨주고 있는 분이 바로 트럼프인데요. 미국 정치에 있어서는. 예, 한국 정치는 좀 우울하지만 미국 정치에 있어서는 이렇게 행복 바이러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덕분에. 그래서 여기 나오고 있죠. 트럼프가 헌법을 바꿔서 3선. 헌법을 안 바꿔도 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 스티브 배너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많은 분께서 저한테 또 물어보시는 게 그 미셸 박칠 전 의원님께서 언제 주한미 대사가 될 것이냐. 뭐 아직 그 가장 유력한 후보인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뭐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가장 유력하고요. 또 특히 경쟁자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갔어요. 이제 경쟁자라고 한다면은 이제 경쟁자로 마크 네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마크 네퍼는 이제 국무부 고위 외교 서비스 소속이고 주 베트남 대사인데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국무부 간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고요. 또 한 분이 있는데 여성분입니다. 앨리슨 흑거라는 여자인데 앨리슨 M 흑거. 예, 앨리슨 흑거는 인도 태평양 실무를 감독하는 그런 미국 세계 전략 연구소 부회장이고 미 정부에서 2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외교 정책 및 국가 안보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백인 남성이고 백인 여성이에요. 근데 이제 그 마크 나플 같은 경우는 한국어 1어 베트남어를 하실 줄 알고 바이든 정부 그리고 트럼프 정부 밑에서 일했고요. 앨리슨 흑거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특별 보좌관 및 한반도 선임 보좌관을 역임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미셸 이분도 그 앨리슨 흑거라는 분도 국무부에 간 걸로 그렇게 전해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는 이제 미셸 박스틸 전 연방 하원 의원인데요. 주한미 대사. 근데 지금 스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그리고 태국 쪽 대사로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유력한 후보는 역시 미셸 박스틸 전 연방 하원 의원이다. 주한미 대사. 근데 이제 상원 인준 거쳐야 되고요.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가 앨범인 hnhkorea.com 들어가셔서 회원 등록하신 다음에 추천인 진실정치 할인 코드 W20 넣으시면 20% 할인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후원 주소는 이렇게 있고요. 진실정치는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후원 부탁드리겠고요. 자,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